자, 이번 시간은 수목해충학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문제를 풀다가 홍수경보 문자가 와서 동영상이 끊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네요. 문제에 제가 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전혀 안 되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안 되는 분들은 안 보시면 되고, 보시고 그냥 문제의 유형이나 형태를 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하고 참조를 해서 앞으로 한 2주 조금 남았는데 이때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문제를 이거 그냥 타이핑을 안 치고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시간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절약되고 저도 공부를 복습하는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지문에 나와 있는 이런 그 해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이렇게 같이 하고 이해를 해야 지문에 나와 있는 이런 해충들이 다음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충 방제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릉 긴 나무 좀 끈끈이 트랩 1.5m 이내 설치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릉 긴 나무점의 학명은 폴리티푸스 코리엔시스입니다. 얘들은 참나무 시드름병을 매개하는 매개충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해충입니다. 많이 유익 있게 봐야 될 해충입니다. 그리고 참나무 시드름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뭐냐면 라파엘리아 쿠에르쿠스 몽골리케입니다. 쿠에르쿠스가 참나무의 학명입니다. 그런 그 병원균의 그 이름도 학명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얘들은 1년에 1회 발생하고 대경목에 주로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오령기 때 노숙 유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나오고 수컷이 먼저 구멍을 뚫고 페로몬을 이리 발산해서 앙컷을 부르면 앙컷이 교미를 해서 알을 이리 낳아서 사부 탄수화물 이동을 방해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이런 기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두 번째, 미국 흰불나방의 학명은 하이판테리아 쿠네아입니다. 이 학명 외워주시면 좋죠. 하이판테리아 쿠네아입니다. 시험에 영어로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이거를 당황하시지 말고 이거를 한글로 적어 놓으십시오. 하이판테리아 리아 쿠네아. 이러면 굳이 영어 안 보고 한글만 이리 봐도 외운 거하고 금방 매치가 되거든요. 내가 머릿속에 한글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어보려면 좀 헷갈리니까 시간이 한 2, 3초 걸리더라도 이거를 한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이것도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이런 해충입니다. 미국 흰불나방의 학명은 하이판트리아 쿠네아고요. 그 다음에 외래해충입니다. 195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특징이 1년에 2회 발생합니다. 2회 발생하는데 2화기 때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극심합니다. 그리고 1학기하고 2학기를 조금 구분할 필요성도 있는데, 번데기 기간이 올릴까요? 번데기 기간이 1화기 때는 12일, 2화기 때는 200일입니다. 너무 기네요. 왜 이러냐면 얘들이 번데기의 형태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알을 낳고 내년 봄에 5월 정도에 얘들이 번데기에서 그 우화를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때쯤 되니까 그 기간이 한 200일 정도일 겁니다. 그래 12일이고 2화기 때의 번데기 기간 200일이다. 이건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판트리아 쿠네아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활권 수목에서 도시숲에서 피해가 심하다. 도시숲에서. 그 다음에 약은 뭐냐면 주로 유기인계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주사를 이렇게 수간 주사 또는 뭐 수화제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약을 이렇게 지거나 수간 주사를 놓으면 된다. 수간 주사 나을 때는 유충기 유충기에 있을 때 수간 주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방제 방법은 책에 보니까 5월 상순에서 8월 중순까지 알덩어리를 소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인등을 설치를 해서 포집을 해서 뭐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잠복서 설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뭐 그런 정도로 일이 얘기를 하니까 5월 상순에서 8월 중순에 알덩어리 소각한다.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이 얘들하고 좀 유사한 요 해충들도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매미나방도 유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솔리복파리도 옛날에 좀 뭐 옛날이라기보다는 솔리복파리도 얘들은 일본에서 주로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학명도 보면 학명이 테코디플로시스 자포넨시스입니다. 자포넨시스가 일본 뭐 원산이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식물에도 일본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있는 이런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주로 솔리복파리는 주로 곰솔을 가야 합니다. 얘들은 곰솔을 이렇게 가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가 뭐 12년에서 뭐 20년 주기가 있다. 그 다음에 1년에 1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유충으로 월동을 한다. 그 다음에 얘들이 곰솔의 잎이 일반 소나무보다 훨씬 길고 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을 까면 번식을 얘들이 번데기가 되면 여기 기부로 잎집 있죠. 잎집 안에 얘들이 파고 들어가서 여기 잎집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소나무가 뿌리 접착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서 알을 까고 얘들을 흡접을 합니다. 흡접을 하면서 여기 밑에 잎집을 충령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얘들은 분류를 충령성 해충으로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있는 그 소나무 잎은 정상적인 소나무 잎의 2분의 1 정도로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지? 얘들은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소나무 숲이라고 가정을 하면 단목으로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 한 나무에서만 이렇게 생기다가 얘들이 알을 한꺼번에 한 60개 정도 이렇게 알을 낳는다고 하거든요. 60개 정도 낳다가 얘들이 자꾸 작은 나무로 몇몇 나무로 번지다가 한 7년 차에는 대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대발생을 하다가 다시 적정 밀도로 다시 뭐 유지를 하는 뭐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뭐 수관주사 이렇게 놔야 되고요. 천적은 뭐 기생봉벌레 있고, 그 다음에 이 보면 그 법적으로 보면 뭐 지면 약제를 살포할 때는 뭐 피해도 중 이상의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책에 찾아보시면 아마 됩니다. 이런 내용들 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뭐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다음에 급할 때 읽어보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국 선녀벌레 산림 공공기관 방제 시 옆에 농림지역도 같이 방제한다. 이것도 책에 나와 있대요. 선녀벌레하고 굉장히 유사한 벌레가 무슨 벌레냐면 갈색 날개 매미충입니다. 갈색 날 아유, 갈색날개 매미충하고 미국 선녀벌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은 2010년도에 중국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선녀벌레는 2009년도에 미국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미국.
그리고 둘의 형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형태도 많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표를 이리 만들어서 아마 숙지를 이리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는데, 갈색 날개 매미충은 학문에서부터 벌레의 귀에 그 공작처럼 이렇게 노란색 실을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선녀벌레는 하얀색 실을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크기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둘 다. 얘들은 하얀색 실, 그리고 알을 깔 때 미국 선녀벌레는 가지에서 알을 두 줄로 이렇게 깐답니다. 두 줄로 까는데 미국 선녀벌레 얘들은 숲이 그냥 나무 가지 아래에서 그냥 알을 무더기로 깝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갈색 날개 매미충은 이렇게 알을 이렇게 깐다. 뭐 그런 뭐 몇 가지 더 차이점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표를 만들어서 이리 설명해 드리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재선증이 혼합 발생한 경우 소나무 재선증 방지에 준하여 방지한다. 이런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소나무 재선증이 훨씬 더 심각한 단계의 병이거든요. 솔껍질 깍지벌레보다. 두 개 발생하면 심각한 병을 기준으로 해서 방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이런 건 일반 상식적인 뭐 내용으로만 봐도 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머지 2, 3, 4, 5가 이렇게 맞으니까 얘가 좀 1.5m 이내가 아니고 2m 이내 이렇게 해야 지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그렇게 썩 좋은 문제가 아니네요. 원래 다른 책에 보면 1.5에서 2m 이내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교과서도 보면 교과서 해충학 보면 1.5에서 2m 내에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건 좀 그렇습니다. 문제 내신 분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곤충과 성충의 입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입은 어떤 거냐면 흡접성이냐 접을 빠는 거냐, 그 다음에 식엽성이냐, 이빨로 이리 뜯어먹는 거냐, 그 다음에 핥아먹는 거냐, 핥아먹는 게 빨아먹는 거, 그 다음에 빠는 관이평 나왔는데 얘들은 나방이나 나비류입니다. 이 아래 턱이 이렇게 발달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쭉 펴지면서 꽃잎 속에 이렇게 이 입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 저백을 이렇게 빨죠. 그 다음에 뚫어 빠는 입 이런 거 뚫어 빠는 입은 뭐 줄서러 빠는 입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뚫어서 빠는 흡접성 의 해충인 것 같고 줄서러 빠는 입은 아마 총체벌레류가 줄서러 빠는 입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식엽성 해충, 흡접성 해충인데 흡접성 한번 볼게요. 흡접성은 주로 총체벌레, 주로 얘들은 빠는 벌레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헷갈리기 쉬운 게 버섯나무, 방패벌레.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게 응애, 진딧물 이런 종류고요. 그 다음에 갈색 날개 매미충이나 뭐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미국 선녀벌레도 다 흡접성입니다. 그 다음에 매미류, 그 다음에 매미류에는 매미충도 들어갑니다. 매미충. 그 다음에 깍지벌레. 이런 애들이 다 흡접성입니다. 접을 빨아먹는 애들. 그 다음 식엽성은 얘들은 씹는 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씹는 입 가지고 있는 얘들은 주로 대부분의 그 나방류, 나비류, 애벌레들이 다 식엽성입니다. 이빨을 가지고 이렇게 갉아먹는 거거든요. 보면 뭐 대벌레나 솔잎벌, 개나리 이빨 이런 애들이 다 식엽성입니다. 그 다음에 총체벌레는 뭐 줄서를 빠는 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루살이도 식엽성입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 얘는 좀 굉장히 매력적인 애입니다. 얘는 뭐냐면 날개가 생긴 후에 변태를 하는 유일한 곤충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성충이 되면 마지막 변태를 하면 먹지 않습니다. 예. 입이 그냥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무리지어서 뭐 15, 20m까지 무리지어서 이렇게 같이 비행을 하는데 짝짓기 비행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애들이 하루살이 매력적인 곤충. 하루살이. 그 다음에 외래해충이 아닌 것은, 외래해충이 아닌 것은 봅시다. 요런 연도하고 발생국을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하니까 이 칸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가운데 적어 볼까요? 이세리아 깍지벌레. 이세리아 깍지벌레는 1910년도 미국. 외우는 김에 날짜도 같이, 연도도 같이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솔리폭발이 일본으로부터 1929년도에 미국 흰불나가 하이판테리아 쿠냐. 미국 흰불나면 1958년 미국 밤나무 혹벌 같은 연도에서 이거는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질벌레 얘들은 1963년도에 어디서 온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버점나무 방패벌레 얘들은 미국 1995년도에 그 다음에 아까시잎 혹파리 애들은 2002년도 월드컵 때 미국에서 이리 왔습니다. 그 다음에 꽃매미 얘들은 중국. 이게 이전에 들어올 때 이름은 주홍날개 꽃매미였는데 정식 종명이 그냥 꽃매미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얘도 2009년 미국. 그 다음에 갈색날개 매미충 중국 2010년대. 요 두 개는 나중에 비교를 이렇게 하시면 아마 시험 문제 한번 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발생했던 뭐 이런 그 작년에 발생했던 멸강나방, 올해 발생했던 무슨 뭐 나방류가 있는데 걔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한번 말 나온 김에 미국 선녀벌레하고 그 갈색날개 매미충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할 때는 항상 표를 만들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들어온 것부터 하겠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제가 글자를 빨리 쓰다 보니까 원래 필체도 안 좋은 데다가 그렇습니다. 이건 도입년도. 학명을 알면 학명을 쓰면 더 좋은데 도입연도는 언제입니까? 미국 선녀벌레는 2009년. 얘들은 갈색날개 매미충은 2010년도에. 그 다음에 도입구. 이건 미국. 이건 중국산. 자, 그 다음에 1년에 몇 회 발생. 이게 보일라나? 이렇게 할까? 발생. 이렇게 해도 보이네. 발생 횟수 똑같습니다. 1년 1회.
그 다음에 항명은 뭐 미국 선제벌레, 얘들은 메트칼파 프리소나, 그 다음에 얘들은 포차지아 샨퉁엔시스라는데 뭐 학명도 외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 다 성충이 될 때는 생활상은 사회탈피 성충, 얘도 사회탈피입니다.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은 그 알을 어디서 까냐면 알 낳는 장소가 일이 다릅니다. 알 낳는 장소가 갈색날개 매미충 얘들은 그 1년생 가지에 두 줄로 좋습니다. 얘들은 가지 밑에, 그 다음에 숲이 틈에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밀랍이 차이가 있습니다. 외형 밀랍이 흰색 밀랍입니다. 흰색 밀랍으로 덮여 있고 얘들은 노란색 밀랍으로 덮여 있습니다. 약충 때 그렇습니다. 약충. 그 다음에 둘 다 생활권 방제는 생활권 공동 방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은 방제 약은 뭐 주로 뭐 아바맥틴이나 에마맥틴, 그 다음에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뭐 이런 거 쓰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유기인계 살충제 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 알 놓는 산란 장소, 그 다음 외형 차이점이 나고, 그 다음 같은 점은 그 다음에 도입 연도, 도입 국도 이렇게 틀리고요. 발생 횟수하고 생활상은 거의 뭐 유사합니다. 뭐 이런 차이점 알아 놓으시면 나중에 지문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갈색날개 매미충은 숲이 틈에 알을 낳는다 이러면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더라? 아까시 잎 혹파리. 아까시 잎 혹파리는 아까시 잎 혹파리는 혹파리류 중에서도 얘들은 충령을 형성한다고 잎 뒷면을 가위를 하면 잎이 뒤로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충령을 형성하는 곤충에 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구분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인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흰가루 거름병 유발 일으켜 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2회에서 3회, 년에 2에서 3회 아까시 혹파리입니다. 2에서 3회 일하고 번데기로 월동합니다. 번데기로 월동하는지 알로 월동하는지 유충으로 월동하는지 그 구분, 주요 해충 구분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시험 칠 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화기 때 피해가 심합니다. 얘들도 이화기 때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달래 방패벌레 얘들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옛날부터 있었고, 얘들이 우리 외래 해충들은 주로 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진달래 방패벌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진달래 방패벌레는 주로 어디에 가해를 많이 하냐면 일본산 철쭉 중에서도 산철쭉하고 영산홍입니다. 영산홍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얘들이 벌레가 같이 따라서 이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외래 해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주로 방패벌레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 잎 뒷면에 배설물, 그래서 배설물과 탈피각이 있다. 그러면 얘들은 방패벌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른 뭐 흡접성 해충하고 유사한데 얘들의 특징은 배설물과 탈피각이 잘 붙어 있다는 거 그거 보고 아시면 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5번이네요. 그 다음에 밤바구미 가장 큰 특징은 똥을 구가 바깥으로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들이 꽃눈이 되고 열매가 열릴 때 그 암꽃 안에 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싹 들어가면 얘들은 안에서 조금씩 이리 파먹습니다. 파먹는데 다른 애들처럼 배설물이나 똥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안에 있는 줄 없는 줄 일이 모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밤을 따면 물에다 보통 담그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에다 담가서 얘들을 뭐 질식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 모르겠습니다. 안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번은 이동을 하는 흡접성 해충은 막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깍지벌레 중에서 이동을 하는 진딧물 얘들이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바람 타고 이동을 합니다. 얘들은 안락진딧물, 베트남 안락진딧물 얘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네. 여기까지.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관 중 틀린 것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생식기관 중 틀린 것은 뭐 쭉 나와 있는데 그 저장낭인데 저장낭은 암컷의 몸에서 수컷 알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컷 알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시켜서 알을 이렇게 양성 생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컷의 알이 오래도록 죽지 않고 암컷 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장낭 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장낭 샘에서 저장낭에 보관되어 있는 수컷의 정자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저장낭 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컷의 생식기관은 뭐 난소, 좀 전에 알 저장하는 저장낭, 또 저장낭 샘 영양분 주는, 그 다음 부속샘, 뭐 생식공 이렇게 나누거든요. 수컷도 생식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다는 없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출을 이리 하시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표본조사를 이리 하는데 축자조사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축자조사 이 내용은 정확한 밀도보다 방제 방법 판단할 때 쓰는 이 조사법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표본이 없고 그 표본이 이 정해진 표본수가 될 때까지 끝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표본을 미리 정한다는 거죠. 이 산이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표본을 30개 하겠다. 그러면 점을 찍어서 30개가 될 때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리드를 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로 조사를 해서 30개의 표본이 될 때까지 조사를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을 축차조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원격 탐사, 전수조사 이런 거는 생명표용, 뭐 피해지수조사 이런 내용들은 보면 단어를 가지고도 그 내용을 좀 유출을 일이 할 수가 있는데 축차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설죠.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지문에도 뭐 이런 축차조사를 이렇게 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유충 이게 뭐 지문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숙유충의 몸 길이는 35mm. 유충이 실을 토해 입을 말고 그 속에서 가야 한다. 실을 토해 가고 입을 말고 그 속에서 가야 한다. 이게 약간 좀 특이하죠. 이런 해충들이 주로 뭐가 있냐면 뭐 회양목, 명나방, 그 다음에 미국 흰불나방, 그 다음 매미나방은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이 이런 형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개나리 잎벌은 개나리에 주로 이리 가해를 일하는 단식성 해충입니다. 개나리 잎의 조직 내에서 잎 뒷면에 잎맥 뒤를 이렇게 갉아서 알을 이렇게 산란 이렇게 합니다. 노숙 유충은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땅 속에서 흙집을 짓고 월동을 이렇게 하는 얘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나리 잎벌은 아니네요. 그 다음 해양목 명나방, 명나방도 해양목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이 책에 보면 피해가 심한 나무에 가지에 거미줄이 쳐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하고 이 내용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을 먼저 토해서 애벌레가 그 안에서 흡접을 이리 하는 거하고, 피해가 심하면 가지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하고는 이 구조 자체가 이리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벚나무 모시나방은 벚나무를 가해하고 성충은 낮에 활동하고, 이 모시나방은 굉장히 이쁩니다. 뭐 그렇다, 집단으로 월동을 이리 한다. 거미줄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런 실을 토해 잎을 말고 그 속에서 가해하는 애들은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하이펀트레아 쿠네아입니다. 그 다음에 오령기 이후에는 이제 분할을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번데기로 월동하면서 1년기 번데기는 12일, 2년기는 개울을 지나니까 200일 번데기로 월동을 이렇게 하죠. 이화기 때 피해가 극심합니다. 미국 흰불나방 하이판트레아 쿠네아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아마 언제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곤충이 번성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번 외골격, 바깥에 딱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몸집, 세 번째는 비행 능력, 위험을 회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번식 능력, 많이 낳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변태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환경 적응 노력. 그 다음에 이 생활 주기가 이리 또 짧은 것도 있죠. 그래서 약에 저항성이 있는 이 개체가 이리 그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이런 겁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일반 상식으로만 봐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세대 교체 빠르대도 있네요. 외골격도 있고 날개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문 보고 지문이 4번 5번 중에 적당하지 않는 것을 체크하시면 나무에서 합격입니다. 네. 잎들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잎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엽성, 흡접성, 그 다음에 빠는 잎,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벌레의 형태에 따라서 협식성은 단식성은 한 가지만 먹는 겁니다. 아까 해양목 명나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 다음 협식성은 종이나 속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 그 유사식물 이런 애들만 이리 먹는 겁니다. 협식성은 예를 들면 뭐 해충은 아니지만 산호랑나비 같은 경우에는, 산호랑나비는 얘들은 산형과 식물만 먹습니다. 그 다음 그냥 호랑나비, 얘들은 운향가만 먹습니다. 운향가에서 먹고 알을 까고 이렇게 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죠. 얘들은 협식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식성은 하나만 먹는 거고, 광식성은 아무거나 다 먹는 거. 하이판트레아 쿠네아입니다. 특징적인 게 아까 하이판트레아 쿠네아 미국 흰불나방. 솔라방 얘들도, 솔라방 얘들이 애벌레 이름이 뭐냐면, 솔라방의 애벌레 이름이 송충입니다. 송충에 대한 이 기록은